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화된 학습 방식으로 수학 능력을 극대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을 위해서는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수학 교육의 필요성과 교재 활용, 그리고 수학 학습 방식, 흥미 유발 전략과 AI 활용을 한 수학 교육, 그리고 수학 공부의 진로별 로드맵이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맞춤형 수학교육이 필요성인데요. 현대교육에서 맞춤형 수학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수학 실력 향상과 자신감의 증진에 도모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개인별 학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죠. 어떤 친구는 빠르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공부할 수 있죠. 또 어떤 친구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문제를 적게 풀어 충분히 이해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학습 속도와 이해력이 다른데요. 이런 개인별 수준 차이를 고려해서 효과적인 수학 교육의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죠. 기존의 교육 방식이 맞는 친구는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그 교육 방식 했을 때 아이의 성취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별 학습 속도와 스타일을 존중해주고요. 학습의 효율성 및 성취도 향상을 도와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죠. 수학은 필요한 과목이고 또 좋은 과목이고 중요한 과목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목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이 어디 이용되는지 생활 속에 수학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접근시켜 주신다면 수학이 이렇게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요,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더 극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방 스타일은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티칭 형식이 아니라 선생님이 함께 지도해주고 함께 같이 걸어주는 코칭 형식을 말하겠습니다. 학생 수준별 진단인데요. 일단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상, 중, 하, 초급인지 중급인지 아니면 고급인지에 대해서 문제 수준에 따라 아이들 성취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중간 단계 문제를 풀려주었을 때 얼마나 많이 풀리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랬을 때 많이 틀렸다면 초급 단계를 먼저 보게 시켜주시고요. 중간 단계를 거의 다 맞췄다면 고급 단계 문제를 풀려주면서 아이들의 수준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틀렸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연산 문제 때문에 틀렸는지, 아니면 좀 그 그래프 문제 틀렸는지, 아니면은 뭐 도형 문제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그 대수형 파트에서 틀렸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잘하는 파트가 있고요. 좀 더 취약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맞게 수준별 교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으로 그 중간 단계 교재를 먼저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아이가 중간 단계 교재도 다 맞추는 게 힘들다라 그런다면 기초 단계 교재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초 단계 교재가 끝나고 나면 중간 단계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중요한데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에 얼마큼 끝내는지가 중요한데 이것 또한 아이와 함께 상의하셔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는 공부하는 수준이 공부 분량이 예를 들어서 한 학기를 끝내는데 3개월이 걸린 친구인데 그걸 좀 당겨서 2개월 만에 끝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3개월이면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2개월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간다면 훨씬 더 아이가 목표가 생겨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그 아이가 천천히 간다고 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빠르게 약간 조금 더 목표를 세워서 간다면 결국 나중에 그걸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목표를 정해서 갈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어지거나 좀 이렇게 릴렉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본인이 하고자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더 높여서 목표를 정하고 중간중간에 그런 거 체크해 나가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수준보다 낮춰서 목표를 정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재미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정하죠. 근데 너무 높은 목표를 정해서 아이가 도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목표를 정한다면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가진 실력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를 하지만 너무 과하게 높으면 안 된다. 이런 현재 수준을 잘 파악해서 진행해 됐고요. 욕심만 앞서가지고 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더 높은 단계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기 현재의 어떤 수준을 좀 파악한 상태에서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교재의 효율적 활용인데요. 개인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반복 수학습이 필요한데요. 보통 수학을 잘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문제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권, 3권, 4권, 5권까지 풀게 되는데요. 기초 과정도 있고 또 중간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까지 문제 합쳐서 여러 개 풀게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문제집 여러 개 풀기가 유용하죠. 하지만 어떤 친구는 문제집을 오히려 많이 푸는 것이 더 독이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와 잘 파악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성취도를 파악해서 진도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1대1 맞춤 학습인데요. 개별적인 진도와 속도에 맞춰주고요. 스스로 문제를 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질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더 할 수 있는 걸 동기부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I 툴이 요즘에 많이 있죠. EBS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게 있죠. 그래서 단추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습 진단도 가능하고 본인이 취약하는 또 알아보고 싶은 진단하고 싶은 어떤 단원을 선택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또 그 문제를 풀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진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개별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면 너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해서 내가 이 시간 동안까지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스스로 이전에 했던 경험을 통해서 어디까지 풀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본인 자기만의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다를 알고 있어야지만 선생님과 함께 과제를 정할 때도 충분히 그 과제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학에 대해 흥미를 유발할 때도 스스로 나 수학 너무 좋아. 수학에 대해서 막 재밌는 거 찾아볼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친구들은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선입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가면 갈수록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래서 나름대로는 수학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게임의 학습 활용도 필요하고요. 실생활 연계한 수학 문제도 있으면 좋겠고요. 금융이나 요리 등 실용적인 수학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학도 좋겠죠. 실제로 수학이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용되는 거라 좋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형식이었던 수학 공부도 되게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좋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오픈된 문제를 통한 사고력도 확산시켜주고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본 탐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수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탐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수학에 대해서 어떤 그 거부감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어떤 실효성에 의해서 하나씩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우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생활 속에 이런 수학들이 어디 이용된다는 것을 좀 먼저 접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알아볼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론이나 원리를 실제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그때 활용했던 그런 그 실생활의 예시들이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만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약간 그 브릿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어떤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할 때 이런 걸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면 IT 기기라든지 이런 그런 그 멀티탭이라든지 이런 탭이 있으면요. 우리 그 아이패드라는 것이 있으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 공부의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관심 있는 다른 게 많으니까 혼자 놔두면 이게 어떤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한다면 그때 선생님과 함께 같이 따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옆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요. AI 활용 교육을 하긴 하지만 옆에서 코칭해주는 코치가 1대1로 붙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옆에서 확인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그걸 몰입해서 해서
그래서 스스로 습관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보니까 너무 좋고 자기도 그 효과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옆에 조금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좀 줄어들어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실력이 향상됐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했거나 또는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붙게 된 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맞춤형 문제도 많이 만들어서 본인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의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숙련된 교사와 함께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스무스하게 되긴 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병행한다면 데이터적으로도 쌓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큼 공부한 거에 대해서 검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활용할 때도 나름대로는 교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일정한 어떤 안정성과 통제 안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 실현사를 위해 속까지 학습 방법은요, 전략은요, 개념 이해 중심의 학습입니다. 일단 먼저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식도 적어보고 또 논리적으로 그냥 풀이하는 것들 또는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 과정들을 실제로 정말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요. 실생활 예시로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 해결 과정의 단계별로 연습한 상태에서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같이 병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 활용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또 다시 제대로 내가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려봤을 때 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오답 원인을 체크하는 거, 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내는 거, 개념을 잘 복습해서 연계한 오답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보면 뭐 수학 경시대가 있잖아요. 초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대 경시라든지 뭐 KMC라든지 다양한 뭐 왕수학 대회도 있고요. 다양한 수학 올림피아드 있고 요즘에는 주니어 올림피아드 대회도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올림피아드가 있는데요. 좀 경시를 좀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중등 KMO라든지 중등 수학 올림피아드, 그죠? 그리고 고등 KMO까지도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하는 코스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간단한 그런 경시대회 같은 거 참여해보는 경험을 해본다면 좋은 도전이 될 것이고요. 전국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하는 과정이 성장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 뭐 수학에 관련된 공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직업으로 보니까 수학에 관련된 직업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금융공학자나 계리사가 있고, AI 연구원, 개발자, 또 진로별로는 통계학에서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미적분학은 금융 모델링 스킬이 필요하고요. 선형 대수학은 기초 역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학 교육 분야로서는 교사, 교수가 있고, 수학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겠죠. 사실은요, 미래가 되어도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로서의 선생님이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수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감시라기보다는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자기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런 수학의 교육에 있어서도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로서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응용 분야에서는 반도체 설계 인지니어라든지 암호학 전문가죠.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있습니다. 계속 해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 하이테커 보안 전문가 또 다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다시 만들고 벽을 만들면 벽을 허물고 벽을 만들면 허물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의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런 암호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수학 분야에 속합니다. 그리고 로봇공학 연구도 필요하죠. 왜냐면요. 수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인체공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 연구하는 부분자도 수학적인 기계공학적인 분야에서 계산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 분야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부모 선생님 역할인데요. 가정에서는요, 일상 속의 수학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수학 게임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시켜 주고요. 긍정적으로 수학을 조금 접근할 수 있도록. 네, 가장 좋은 효과는요,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도와주고 혼자 스스로 풀었는데 많이 맞췄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어떤 친구마다 문제 푸는 분량은 다르겠지만 또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면서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개별할 수가 많이 필요한데요.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맞춤식 보충학습이라든지 맞춤식 교육이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상호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로 아이가 잘 받아먹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아이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진행하는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으시면서 설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실수를 통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많이 틀렸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나름대로는 또 새롭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야 되겠죠. 또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학이 정말 실용적으로 필요하다. 수학이 이거 어디 쓰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필요하고 좀 중요한 과목을 알게 되니까 그만큼 본인도 그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맞춤형 수학 교육의 성공 사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EBS, AI 학습 진단 시스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학습 효과는 개인별로 학습 교차를 감소시키고 흥미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잖아요. 그건 단점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맞춤으로 하나하나 케어가 되는 과정이 되면 그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은데 그냥 아이가 스스로 하라고 방치해두면 아이가 다른 짓을 하거나 다른 정보를 보려고 하거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오히려 더더욱이나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보조 선생님과 함께 맞춤식 수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AI, 뭐 코스웨어도 있고요. 딥러닝도 있고 단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 수학 교육의 미래는요. 일단 맞춤형 수학 교육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에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고요. 게임형으로 좀 즐겁게 하고요. 몰입하고요. 데이터 기반 통해서 아이의 학습적인 상태를 분석해 주고요. 또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것도 개선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학부모랑 선생님이랑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정말 많은 양의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막 그냥 방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부모의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모든 학생의 수학력을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맞춤식으로 하고 아이들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